네, 서울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인지 최순실 정부인지. 최근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부끄럽다,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제목입니다. 그리고 황당하다, 여당 안에서도 이게 나라냐고 물어봅니다. 국민이 받은 충격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400조 예산을 심사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 아실 겁니다. 공자께서 국가가 순서를 정해서 한 가지씩 포기한다면 먼저 군대, 안보를 포기하고 그 다음 식량, 경제를 포기하고 그리고 백성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무심분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기록에 이어서 이제 그나마 남은 신뢰와 기대마저도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이런 신뢰 없는 정부, 대통령이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믿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그 신뢰의 회복,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왔던 안보와 민생도 결국은 국민 신뢰 위에 서 있어야 온전할 겁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헌법 정신이 유린된 겁니다. 단순히 문서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측근들이 일부 비용을 유용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에 심각한 도전이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사유화됐습니다. 헌법 정신은 깡그리 유린됐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상황을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혹시나 청와대나 정부는 단순히 문건 유출에 불과한 그런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헌법을 부정한 국가 리더십이 지금 상실된 이 책임을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95초의 면피성,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이원정 실장님,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실장께서나 참모들께서 건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준비하신 겁니까?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참모들로서도 실장께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한나라의 국가원수께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한 그런 것은 매우 중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과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대한 문제의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라든지 여러 가지 다 복합되어 있겠죠. 국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도 담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어저께는 일단 국민들, 염려하시는 국민들한테 사과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과라는 것은 사과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거듭 태어나는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면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태어난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 문제가 먼저 국민들께 전달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왜 어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 그 답이라는 것이 종합적이고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대책을 발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범정부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 비서실 직원들도 거듭 태어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겠다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의 대상에, 성역 없는 수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인 해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직으로서 형사처벌의 유무를 떠나서 수사의 대상 또는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은 사법기관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석돼야 될 줄로 압니다. 어제의 기자회견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연설과 홍보에 관해 한 일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최순실 씨가 연설 홍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사실이 각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해명이 무색해졌습니다. 또 박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와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근까지도 최순실 씨가 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그래서 최 씨가 대통령에게 이래야 저래야 하는 구조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어제 대통령의 사과마저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 불신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일단 어저께 국민 앞에 정말 머리 숙이시면서 사과하신 그 진정성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까지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흔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어제 사실을 인정했으니 국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한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리더십이 지금 실종된 상황입니다. 헌법 정신 위배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분점한 그런 부분을 우선 규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 게이트의 수사 대상은 역대급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에 걸맞는 역대급 특별검사팀을 꾸려지는 게 마땅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우선 사실관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 보안 시스템상 첨부 파일이 이메일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안 문제는 과거보다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왜 그걸 모르십니까? 비서실장님 외부로 첨부 파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메일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이메일 안 보내보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제 개인 집에 있을 때는 이메일 많이 썼는데 요새 제가 이 비서실 들어간 다음에는 바빠서 제 이메일을 한 번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연설문 초안도 아니고 최종안이 유출될 정도면 대통령에 관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부속실과 대통령 업무용 컴퓨터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파일을 보낸 당사자는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세간의 분석이 있는 겁니다. 문건 유출자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청와대 연설문 작성하는 그 시스템과 절차가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직접 보내셨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연설문 작성 과정에서 절차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장께서 지난번에도 잘 모르고 답변을 국감에서 하신 것처럼 지금 답변도 모르고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의 지금 시스템은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감찰을 받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매일 저녁 30cm나 되는 대통령 보고서를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글쎄, 그게 저도 그 예, 언론을 정호성 통해서 언뜻 씨가. 봤는데 막 그런 일이 뭐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허수아비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물어볼까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계속 탄핵, 하야 이런 얘기가 일위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4년도 청와대 문건에서 찌라시나 나온 이야기라고 폄훼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최 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로 다 국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국민들과 야당과 언론의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그래서 등잔 밑을 제대로 살폈으면 이 상태, 정말 국기문란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원정 실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20일 국감에서 최순실 씨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행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왔더니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 믿을 사람 있겠냐? 그럼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책임 참모로서 이렇게 마치 봉건 시대라고 만드는데 일조라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박 대통령하고 최 씨가 아는 사이는 분명하지만 절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잘 모르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관련 사실 얘기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서는 유중한 거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는 실장님이십니다. 정말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비서실은 어떻게,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법무부 장관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언론이 모든 자료를 다 파헤치고 상황을 지금 규명하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수사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입니까? 독일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하는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오늘 압수수색을 착수를 했지만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영장을 청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는 상당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이미 재단이나 최 씨 관련된 자료들 폐기되고 최 씨, 차은택 이런 사람들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니까,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해서만 한마디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검사 보강하고 수사의 속도를 내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의 검찰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 수사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기초조사와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연설문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또 사인이 민간인이 이렇게 국정의 어떤 농단에 개입했는지 부분도 수사의 대상이 한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수사의 외 대상이 될 수 없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검찰에서 그 파일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관련 법리와 수사의 필요성, 또 수사의 대상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으로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 답을 주셔야죠. 대통령도 수사의 그러면 애 대상입니까? 헌법상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형사소추에는 수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아마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수설이고요. 일단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 오늘 저녁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아마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를 안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의 어떤 헌법 조항을 가지고 두 개의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퇴직 후에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걱정과 염려,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내각의 개편 또는 그 사퇴와 별개로 총리께서도 지난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마다 유언비어에 대해서 의법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언비어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사안 자체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들도 이제는 이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면 사표를 제출할 의사 없습니까? 네, 저도 취임 첫날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검찰 수사의 실질적 영향권을 인사권을 통해서 미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고심해 보겠습니다. 고심이 아니라 대통령께 고언할,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네, 계속 고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선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먼저 임하겠다, 이렇게 먼저 발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검찰의 수사에 본인도 예대상 되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